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공식화했고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경상북도는 확진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만 언제든 집단시설의 대량 감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비가 크게 줄면서 도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전년 대비 숙박업이 72%, 문화여가업이 66%, 패션 잡화업이 64% 매출이 줄었습니다. 당장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생계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TF를 구성해 갖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각 정당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기재부 장관, 안내부 장관을 만나러 국회와 청와대로 갑니다. 국회의장도 시간이 된다고 해서 만나고 특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장님과 함께 간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수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특별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경상북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11명이 증가되어 누적 1,083명이 되었습니다. 11시 기준으로는 2명이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명 중에는 경산이 4명, 구미가 3명, 봉화가 2명, 포항, 고령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완치 환자도 23명이나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경산의 1977년생 여성이 2월 29일 날 확진이 되었는데 병원도 안 가고 생활치료소도 안 가고 자가서 격리만 했는데 11일 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분은 격리만 잘 되어 있으면 자기가 관리 잘하면 완치가 된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안동 청소년 수련원에 치료센터에 들어가 있는 분 4분이나 일주일 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도 14일 만에 이분은 포항의료원에 26일 날 갔다가 3월 5일 날 연수원으로 입소를 했는데 어제 퇴소를 했습니다. 3개 의료원에서도 5명이 완치되어서 나왔습니다. 안동의료원에서 2명이 나왔는데 한 분은 15일 만에, 한 분은 10일 만에, 또 김천의료원에서 1명이 퇴원하셨는데 이분도 19일 만에, 이분은 처음 발생했을 때 들어가서 19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포항의료원에서도 여성이 한 분은 14일 만에, 또 한 분은 13일 만에. 그래서 최장기간은 19일이고 보통 한 2주일 정도, 또 생활치료센터 가신 분들은 아주 건강한 분들이고 경증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퇴원하는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 환자 11명이 완치가 되어가지고 이분들은 국립부국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확진 환자 및 완치자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사망이 또 어제 2명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이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푸른 요양원 입소자 90세 여성이 3월 4일 확진이 돼서 김천 의료원에서 치료 중 어제 사망했습니다. 이부 할머니는 기저질환이 고혈압, 당뇨, 치매도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산에 거주하던 분이 2월 28일 확진이 돼서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받다가 중증으로 위급하다 이래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원을 했는데 어제 사망했습니다. 이분도 고혈압, 당뇨, 협심증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의료원에 어제 9명을 입원시켰고 생활치료센터에 9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격리 상태로 대기 중인 분은 29명입니다. 오늘 중에 이분들도 병원이나 치료센터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 조사가 완료되었고 예비 신도 그분들은 도저히 연락이 안 되고 외국 나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건 더 이상 이제 찾을 수가 없다 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경주에 요양시설의 종사자가 신천지 교육생으로 밝혀져 가지고 어제 정말 깜짝 놀라서 검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행히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 전수 검체 검사는 현재까지 6,442명을 완료해가지고 확진자가 498명입니다. 확진율은 7.7%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도민들의 확진율은 3.3%입니다. 오늘은 임산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 했는데 마스크 사러 가는 것이 임산부들이 매우 힘들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 임산부가 몇 명이나 있느냐 하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임산부로 보건소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이 15,211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1월 달에 임신한 분은 벌써 이제 아기를 낳았지만 그래도 아기가 어리고 하니까 이분들이 마스크 사는 거는 줄 서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5,211명에 대해서는 마스크 10장씩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이동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의 푸른 요양원 입소자 2명이 오늘 추가로 또 확진이 되었습니다. 아까 발표한 그 내용 외에 추가로 지금 또 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화는 확진자가 58명이 되었습니다. 그 총 인원은 117명인데 입소자가 45명, 종사자가 13명, 58명이 확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확진된 2명은 1차 검사 시는 음성 판정을 받은 분인데 격리 중에 열이 있어서 2차 검사를 하니까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 어르신네들은 지금은 음성으로 나오지만은 또 한참 뒤에는 양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연기에 따라서 일손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당초에 3월 말부터 8개 시군에 76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져 농촌에 일손이 매우 부족한 그런 현상이고 특히 영양, 봉화 등은 더욱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765명이 오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또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영양, 성주, 봉화, 울진 등에서도 또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받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시군에 농촌 인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유휴 인력을 사전에 모집하고 일손 부족 농가와 연결해주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시군 농촌 인력 지원센터. 이 13개 시군은 포항, 김천, 안동, 상주, 영천, 경산, 영양, 영덕, 의성, 청도, 예천, 울진, 울릉 이 13개 지역입니다. 또한 코로나에 감염한
확산이 진정되면 도내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농촌 일손 돕기 참여를 이끌어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일부터 최소 14일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무부, 시군, 고용농가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의심 환자 발생 시 즉각 검체 검사 및 격리 조치하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친 의료진 또 행정요원 이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경상북도 해피박스를 만들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북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 종사자들의 노고를 이루하고 응원하기 위해 경북 해피박스를 만들었습니다. 해피박스 내에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휴대용 안마기, 온열 안대, 홍삼 스틱, 비타민 등 각종 먹을거리를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우선에 3개 의료원 등의 해피박스 1150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종사자 여러분의 사기 진작과 피로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또한 착한 임대료 열풍이 지속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이 꾸준히 확산되는 등 많은 도민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포항 등 11개 시군 공설시장은 2100여 개 점포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50 내지 100% 감면합니다. 또 김천 등 7개 시군 사설시장에서도 70여 개 점포에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임대료를 20%에서 100% 감면해주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줘서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1,500여 개 점포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하나금융 등 여러 기관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경제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셔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기부금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14건이 접수되었으며 기부금 2억 5,600만 원과 마스크, 생수, 도시락 등 다양한 기부품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경한코리아에서 1억 5천만 원, A 플러스 에셋에서 5천만 원. 이분은 대표가 우리 칠곡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지원해 줬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게 살기 경상북도 협의회에서 1,500만 원,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1,00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사에서 1,000만 원, 또 최영준님께서 1,00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에서 600만 원, 새마을공고협의회에서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청 국제라이언스협회 356 2지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미연, 제주도청, 전남도청, 청양사과농원 등에서 마스크, 생수, 도시락, 사과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의료 현장과 취약계층 등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청송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센터, 또 주간보호센터와 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그분들 전부를 코트 격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돼서 자가에서 격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자가 격리를 하고 또 오지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원칙적인 규칙을 가지고 와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들린 것은 20명이 어르신이 계시는데 8명은 뭐 집에서 돌볼 분들이 계셔서 집에 계시고 도저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손을 봐줘야 될 분 12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마스크 딱 하고 그 손 세정제 늘 씻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따로 멀리 앉아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들도 정말 철저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주간보호시설과 지금 생활시설 그러니까 24시간 하는 지가 한 건물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같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분들이 359명이 지금 주간에만 계시는 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제 복지부에서 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돈이 액수가 좀 다릅니다. 낮에만 하면은 3등급 기준으로 한 4만 10원쯤 되고요. 4만 원쯤 되고 24시간 체제로 가니까 똑같은 3등급을 하니까 5만 3천 원쯤 됩니다. 하루 지원이. 그래서 13,000원의 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계산하면 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10%만 인정해 주겠다 해서 오늘 제가 총리 주재 회의 때 그러지 말고 다 인정해 달라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 복지부에서 선처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이후에 국회를 가서 양당 원내대표 또 국회의장 또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구시장과 함께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3시에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하도록 할 테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일보 이용호 기자님. 예, 지금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입소자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호트 격리 중인데 이게 계속 이래 나오니까 이 코호트 격리가 이게 적정한 것인지 양성 환자가 있었던 곳에서 코호트 격리가 계속 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입소자하고 종사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치료시설이 봉화에도 있는데 왜 이분들은 왜 안 옮기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지 시설 안에서 이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예, 연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론사에서 지금 우리 도민을 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신속 정확한 이런 언론 홍보를 해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항에 있는 푸른요양원이 지금 현재 3월 3일 날 첫 확진자를 발생하면서 최근 3일간은 계속 2명씩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부터 3월 4일부터 바로 코호트 격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태인데 이분들이 연령도 좀 많으시고 이런 관계에서 계속 1차 검사에서는 모두 했을 때 2분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또 2차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하게 됐는데 다시 또 2명이 최종으로 어제 추가가 돼가 현재는 58명의 확진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호트 격리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나름 전문가 역학조사를 통하고 현장에서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해서 코호트 격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열이라든지 조금의 유증사가 나타나면 우리 통상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소자와 종사자는 현재 접촉자 관리자가 푸른요양원에는 현재 3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입소자가 9분이고 종사자가 22분 이렇게 있고요.
봉화의 문주산 휴양림에 20분, 군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2분하고 자가격리 5분, 총 해서 이렇게 58분이 자가격리 또는 시설에서 격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화군에는 생활치료센터가 실질적으로는 휴양림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분들 푸른 요양원에 있던 입소자분들 중에 음성 나오신 분들을 입소자가 아니라 종사자분들 중에 음성 나오신 분들을 별도로 격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봉화가 인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대부분 70대 이상, 80대, 90대까지 가는 어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 모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처음부터 49명이 동시에 발생할 때부터 3개 의료원에 대해서 다 모셨는 상태고요. 지금은 2분씩 발생하는 데에서는 안동의료원, 가장 가까운 안동의료원이나 김천의료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리 경북신문 서인교 기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에 이제 완치 상황에 있어서 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서 이 완치자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경산에 자가격리하면서 완치됐다는 이분의 격리 중 생활이 어떠했는지 이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아까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은 72분이 지금 완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 23분이 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청도가 11분이었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 병원에 있었던 분들인데요. 그 중에서 경산시에 되는 거는 77년생 여성인데, 2월 29일 날 확진을 받고, 어제 3월 11일자로 되었는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격리한 상태였습니다. 경증 환자로 분리되었고, 본인이 원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자가격리를 이루어왔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상태에서 의사 한 분을 전담을 시켰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를 전담을 시키면서 하루 4회씩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열이라든지 발열, 체온계를 나누어 주면서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분은 경증 환자였고 완치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가격리되어서 의료진에 의해서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예, 국제진흥 이홍 기자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 추가 질문 연결된 추가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예. 그럼 이분은 자가격리 중에 완치하신 첫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예, 전국 데이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1,085명 중에는 첫 케이스가 맞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완치 판정 받을 때 다시 검사를 해서 완치 판정? 당연합니다. 2회 연속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